브레인스토밍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브레인스토밍의 문제는 우리 친구 지각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는 친구가 유난히 지각을 많이 하고 자기가 지각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휴대폰에 있는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알람이 작동하게 하지만 이제 뭐 잠결에 알람을 다시 끄고 자기가 아주 빈번했다는 거죠.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뭐 아주 큰 소리, 기상나팔 소리를 내는 그런 알람 시계까지 선물을 해줬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꾼이 지각하지 않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알람 시계를 만들어서 주고 싶다라는 것이 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목표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강의실 또는 별도로 제가 이제 여러분 과제를 드리면 과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나타난 이 방법과 절차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안한 그런 그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쭉 검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거하고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과제를 한번 여러분 모의로 시험적으로 한번 이 과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 반드시 기록원이 두 명이 필요하겠죠. 한 명은 노트북이나 또는 수기로 손으로 이런 이 조직원들이 팀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명의 기록원은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셔야 돼요. 촬영을 하시고 제출을 나중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준비사항입니다. 팀, 여기서는 4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 6명에서 이제 10명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요. 장소는 이번 경우에는 뭐 학교 앞 카페. 여러분들도 우리 교내에 있는 많은 장소에서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이제 강의동에서도 이제 진행하실 수 있겠고요. 뭐 카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계획과 준비물을 구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겁니다. 1차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부 아이디어가 15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15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4번 얼굴에 물을 뿌리는 그런 물총시계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물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물을 뿌리는 거죠.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음악 소리를 내면서 세 조각으로 분리되는 시계. 그러면 알람을 다시 끄지는 못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 고무공을 발사하는 시계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야지 동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냈고요. 그 다음에 12번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계 안에 넣어둔 돈을 태웁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아이디어죠. 네, 여러분들 여기 15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15가지의 아이디어 중에서 4가지를 추렸습니다. 4가지를 추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 아이디어 4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후보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그런 2차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잠을 반드시 깨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의 참신성이나 시장성이나 그 다음에 만들기 용이하다,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국은 뭐냐면 맞춰둔 시간이 되면 얼굴에 물을 뿌려주는 그런 물총시계를 최종적인 안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물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얼굴에만 물을 뿌려줘야 되니까 얼굴인지 팔인지 엉덩이인지 예를 들면 신체 부위를 구분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한 양만큼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소리를 내는 그런 동작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제품이 만약에 된다면 정확히 얼굴을 감지하기 위해서 소형 카메라와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되고, 그 다음에 얼굴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물총의 부분이 물총의 위치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얼굴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죠? 물을 피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돌리는 얼굴을 추적해서 정확하게 얼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수위 감지 센서를 두고서 물 높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알람이 유지되는 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 두겠다고 하는 최첨단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 아닌가요? 저는 아주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나홀로 지배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 파일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학습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지를 두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강제 연결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강제 연결법 하면 이제 Forced Connection Method라고 해서 서로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단어를 서로 강제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문제 해결을 또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물질에게 임의로 선정한 그 기능이나 특징에서 연상되는 어떤 단어를 강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다. 우리 옛날 그 오래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을 위해 여행 가방을 꾸리는데 처음부터 바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그냥 가죽 또는 나무로 짜여진 여행 가방이었는데 여기에 롤러 또는 이런 바퀴죠. 이것을 부착을 시켜서 끄는 트렁크가 이제 탄생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연결한 것들이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행용 가방, 즉 트렁크와 의자를 연결을 시켜서 의자 겸용 여행 가방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유모차와 킥보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킥보드 유모차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골프채, 골프백이죠. 그리고 거기에 정수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서 이 골프백에서 물까지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정수기 기능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개죠. 개와 카페를 해서 애견 카페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죠. 호텔도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강제 연결법을 활용한 예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예술가들도 이제 즐겨하는 강제 그림에 우리가 이제 우산이 있고 우산 위에 물컵을 얹어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우리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헤겔의 휴일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려서 이 강제 연결법이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강제 연결법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메모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단어, 메모지당 한 단어를 적어서, 하나의 단어를 적어서 아무렇게나 적습니다. 꼭 단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질문이나 그림 이런 걸로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섞어서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자에서 메모지를 2장 또는 3장을 아무렇게나 뽑아요. 이렇게 선택된 메모지를 우리가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제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직접 연결해도 되지만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특징, 이런 것들 또는 연상,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자, 뭐 메모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메모지 하나에 단어 하나를 쓰고 메모지를 섞어서 상자에 넣어뒀다가 메모지 2-3장 무작위로 뽑아내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다만 이제 메모지에 적힌 단어를 개선 또는 개발하려고 하는 대상과 강제로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앞에 전체 5개의 단계 중에서 메모지 준비하고 메모지마다 여러분들이 특정한 단어를 다 적어서 3번째 단계에 어떤 상자에 넣어놨어요. 상자에 넣어놓고 이제 4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그 상자에 손을 넣어서 3장의 메모지를 뽑았는데 뽑혀져 나온 메모지의 내용이 하나는 냉장고, 하나는 시계, 하나는 러브라고 하는 영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번째 단계는 이제 냉장고, 시계, 러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강제로 이것들을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냉장고가 부착된, 시계가 부착된 냉장고를 만든다. 또 제가 잘못 읽었을 뻔했지만 반대로 냉장고가 부착된 시계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시계가 무지하게 커지겠죠. 자, 2번째, 냉장고 문에 러브라는 글자를 장식하고 시계 기능을 추가한다. 이것도 뭐 요즘 사이니지도 많이 되니까 LED로 만약에 러브라는 글자를 표시하면 더 좋겠죠. 자, 3번째, 냉장고 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표시되게 만든다. 이것은 이제 의미를 만든 거죠. 말 그대로 단어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단어가 내포하는 러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이제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덧붙인 거죠. 손목시계에 쿨링 할 수 있는 냉방 기능을 추가한다. 그리고 연인과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그런 시계를 만든다. 러브 하니까 연인과의 어떤 사랑을 떠올리고 그 기억하는 그런 시계를 만든다. 이런 아이디어를 5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냈어요. 자, 대상이 정해진 경우 냉장고, 시계, 그 다음에 하트 똑같고요. 이렇게 자, 냉장고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 커피 메이커로의 기능, 냉장고에 빌트인 되어 있는 미리 기계적으로 공간이 차지하는 커피 메이커가 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 메이커의 기능이 추가된 경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라는 거하고 강제 연결하는 거죠. 지금 시계는 어떻게 돼요? 설정한 시간에 커피가 나오는 커피 메이커, 현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커피 메이커. 그 다음 3번째는 뭡니까? 3번째는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 커피를 만드는 커피 메이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만드는 커피 메이커. 이렇게 이 3가지 냉장고, 시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커피하고 강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예였습니다. 앞에서. 자,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강제 연결법을 브레인스토밍의 6단계와 한번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를 결정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과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개선하거나 개발할 대상을 하나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단어나 사물을 선택해서 이제 강제로 연결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한 각 단어나 사물의 특징을 쭉 연상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특징을 결정된 대상에 강제로 연결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투표를 하거나 뭐 팀원들의 어떤 의견을 매긴 점수를 합산을 한다거나 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베스트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주요 기능이나 특징들을 작성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단계가 있습니다. 강제 연결법을 활용한 브레인스토밍. 자, 우리가 우산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제주도 또 올해 비가 많이 왔죠? 우리가 이 우산이, 글쎄,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우산도 있고요. 또 너무 작은 우산도 있고요. 또 바람이 불면 뒤집어지는 우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산을 한번 개선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단어는 시계예요. 그러면 시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고 손목에 찰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장식 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또 대부분의 시계는 방수가 되죠.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분실도 자주 많이 되죠. 이와 같은 특징들을 6가지를 뽑았어요. 뭐 더 많은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째 단계에서는 강제 연결을 해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준다는 특징하고 우선 어떻게 강제 연결을 시키면 될까요? 우산하고요. 우산 손잡이에 이 시계를 부착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손목에 찰 수 있다. 그러면 우산의 손잡이를 손목에 걸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장식용으로도 사용한다. 시계는 장식용으로 사용하니까 이것을 우산천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유명 화가의 작품을 프린트해서 장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방수가 되죠? 그러면 양산 또는 우산도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산 자체에 어떤 방수 기능을 추가해서 우산 겸용으로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로 많이 이용된다. 손잡이에 연락처 같은 것들을 프린팅해서 선물로 활용을 하고, 잃어버리기 쉬워. 우산하고 일정한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알람을 울려주는 이런 기능들을 넣겠다 하는 것이 이제 강제 연결 아이디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이것을 선택을 한다 하면 투표를 통해서 6번째, 우산과 거리가 멀어지면 경고음이 나온다라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아이디어를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산 손잡이에 거리 감지 센서를 추가하고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서 우산이 일정한 거리가 멀어지면 경고음을 스마트폰에서 전송하는 이런 기능을 추가를 시키겠다 하는 거죠. 이제 과제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사물을 선택을 했더니 우산, 신호등, 모자 이 3단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된 것은 가방에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앞에서 선택한 단어, 우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신호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쭉 도출해 냈어요. 그 특징들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도출된 특징들을 대상이 되는 사물과 즉 가방과 연결시키는, 강제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제 첫 번째 특징, 비에 젖지 않는 방수 가방을 만든다든지 뭐 접이식 가방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쭉 강제 연결을 해서 전부 10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팀원들이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는 C2예요. C2. C2면 뭐였죠? C2면 여러분들 어깨에 매면 보온 효과가 있는 그런 가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베스트 아이디어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이게 베스트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열팩을 백판에다가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해서 이제 겨울이나 이렇게 추울 때는 온열팩이 가열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가방 뒷면에 얇은 탁찰식 떴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온열팩을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을 하기 위한 배터리팩을 가방 바닥에 부착을 하고, 이 충전팩은 탈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양을 표시하는 그런 LED도 가방 외부에 부착을 해서 이제 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충전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능이나 특징을 이제 도출을 해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 다룬 내용 정리를 하면요. 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의 두 가지 전제 조건 나열할 수 있겠죠. 이제 네 가지 규칙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규칙을 진행자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연결법 했습니다. 발명이나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강제 연결법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절차를 하나를 추가시킴으로써 6단계로 나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 연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어느 정도 소화하신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제 토론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시고 이 중에 지정된 내용을 우리 사이버 강의실에다가 과제함에다가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학습하신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나오셔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 우산을 개량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브레인스토밍이나 강제 연결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자, 우리 페트병 많이 쓰죠. 뭐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에 아주 편리한 도 많이 제공해 주지만 또 환경 오염의 어떤 원흉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개별적으로, 이건 팀원이 아닙니다. 팀워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해서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5개 이상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겁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나올까요? 네, 이거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이제
이 아이디어 중에 최선안을 골라서 고도화하는 거죠. 요 양식을 여러분 준용해서 요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내놓고 한 가지를 최선안이라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활 성공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지금 1번, 2번 과제는 여러분들 수행하셔야 하는 목표지만 제출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 대학생활 성공 프로젝트라고 하는 요 소과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행하셔서 결과물을 저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지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을 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 5가지를 선정합니다. 이것을 1차 브레인스토밍 기록 양식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죠.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성된 이 양식을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자, 노약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팀별로, 이건 팀 프로젝트입니다. 팀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을 해서 노약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1차 브레인스토밍 기록과 2차 브레인스토밍 기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제 연결법을 활용하는 과제도 하나 수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나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강제 연결법을 활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거예요. 단 2단계에서 단어나 사물을 3개를 선택을 하고 3단계에서는 특징을 각각 3개씩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오프라인 강의실에 나오셔서 팀 프로젝트로 이렇게 수행하시려고 하면 앞에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4번에 있는 노약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앱 개발 이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강제 연결법을 활용한 요 브레인스토밍 과제 이 2가지를 우리 강의실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저에게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연결법을 활용한 과제를 제출하실 때 사용하는 양식은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요 1번 양식과 그다음에 2번 양식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에 양식이 다 이미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양식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3강 창의적 발상도구,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발상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기법과 강제 연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을 이용해서 실습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시고 계시죠? 이것을 좀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뭐 진학을 하시든 아니면 취업을 하시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숙지,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강 창의적 발상도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